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을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 김재현입니다. 2004년 주한미군 평택 이전 협정 국회 비준 이후 지역의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덕분에 지역개발계획 명목으로 수십조 원을 지원받는 수혜도시라고 홍보해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평택의 희생에 국가가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고 그 숫자가 평택의 발전을 증명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막대한 돈 24조 원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 편익시설 명목으로 1조 원이 투입되었다는 기지 주변의 마을에는 왜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10조 원을 들였다는 산업단지에 왜 공용주차장 하나가 없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차를 옮기러 뛰어나가야 합니까? 8조 원이 투입된 고덕동의 돌봄과 의료, 교통과 교육은 왜 이 지경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평택지원특별법으로 투여된 24조 원의 실체는 거대한 착시였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 기지 주변 확충 녹지와 상가 편익시설 정비 등 미군기지 이전과 직접 연결된 특별 지원은 전체 4.8%인 1조 1,669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 대부분인 6,404억 원을 평택호 농악마을 조성에 사용했습니다.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및 방음시설 등의 주민 편익시설에 1조 1,103억 원을 포함해서 총 1조 1,636억 원의 특별회계가 투입됐는데 이 역시 전체 4.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4%인 21조 8,636억 원은 일반 지원으로 들어왔고 대형 토건 사업과 도서관 신축, 농어촌 환경 개선, 보건소 건립처럼 다른 경기도의 지자체들도 이미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LH, GH 등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 투자까지 특별법의 혜택인 것처럼 마치 국가가 평택에 돈을 쏟아부은 것처럼 포장되어 왔습니다. 둘째, 역설적으로 특별법의 존재가 오히려 평택의 정당한 재정 몫을 가로막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평택은 명목상 특별법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재정 배분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본격화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은 국고보조금이 반짝 늘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지난 16년간 평택의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294%였는데요. 경기도 시 평균 548% 또는 유사지자체 평균 487%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역 전략 사업에 쓰이는 균특 보조금 증가율은 비교 집단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꼴찌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이미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도시라는 중앙정부의 핑계와 지원 규모를 부풀리고 싶은 지역 정치들의 무책임함이 빚어낸 합작품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특별지원이라는 화려한 명분이 실제로는 평택의 정당한 몫을 상쇄하는 재정 소외를 낳은 것입니다. 셋째, 평택의 성장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평택의 지방세 수입은 230% 증가했습니다. 평택과 유사한 비교 집단 도시군의 지방세 증가율 평균은 124%이고 경기도의 시 평균도 141.8%입니다. 즉, 평택이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것은 국가가 지원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평택 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더 내었고 국가는 상대적으로 덜 준 셈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평택은 특별법 지원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가려서 오히려 정당하게 누려야 할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특별법은 국가를 위한 평택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권리인 만큼 저는 특별법의 시효 연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외형적 수치 뒤에 가려진 부실한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돌봄, 교육, 의료, 교통, 문화예술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예산에 우선 배치해서 특별법의 효능감을 시민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습니다. 더 자세한 예산 분석은 추후 분야별로 또 사업별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